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각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각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 자체를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배워. 각의 정의가 뭐야, 효연아? 각은 뭐로 정의가 될까? 어떤 도형으로 각이 정의될까? 각은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으로 정의를 내리거든. 그러면 그 각도라는 개념 있지? 그러면 두 개의 반직선이 있는데 그 시작이 되는 점이 일치하는 반직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바늘 같이 시작점이 일치하고 무한히 쭉 뻗어나갈 때, 즉 여기에서 반직선 하나가 있고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이 있어. 그럼 요 벌어진 정도로서 각을 정의를 해. 그러면 각도는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반직선이 얼마만큼 벌어졌냐야. 그럼 얘는 0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몇 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벌어졌다. 180도? 더 벌어질 수도 있잖아. 몇 도까지? 360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각은 얼마만큼 벌어져 있냐, 그 벌어진 정도를 최대한으로 끌었을 때 요 한 바퀴지, 요 360등분 해서 그 1도를 우리가 쓰는 그 도로 정의를 내리거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일반 각은 자, 회전한 양으로 정의를 내려. 기억나니? 요거 기억나?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 나사 있잖아. 나사에서 예전에 그걸 만든 적이 있어. 이렇게 원통에다가 로켓을 이렇게 딱 달아놓고 얘를 빙글빙글 회전시키다가 퓨 하고 날려보내. 그러면 얘가 연료가 없어도 그 대기권까지 뚫고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 저 예전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사에서 연구원들이 이거 돌릴 때 7바퀴 반 돌리고 올리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 요거를 몇 도 회전시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공학 같은 데서 뭔가 회전을 많이 다루는 과목이 공학이거든. 아니면 뭐 자연 계열에서도 요런 회전의 개념은 많이 써요. 그래서 회전한 양으로서 일반 각을 정의를 내릴 거야. 그러면 자, 기준이 필요해. 누구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지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해? 기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줘. 얘는 기억나? 움직여. 동경이야, 동경. 그러면 시초선하고 동경은 결국엔 반직선이거든. 그러면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 요게 만약에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요 동경이 사실 시초선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다가 요만큼 왔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얘가 어떻게 돌 수도 있어? 이렇게 위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지. 이걸 무슨 방향이라고 불러? 위쪽 방향이라고 해? 아니지. 무슨 방향? 이거 도는 방향은 어떻게 해? 얘들아, 너네 게임할 때 지금 이렇게 앉아있잖아.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쪽으로 돌게 저쪽으로 돌게 이러잖아. 무슨 방향하고 무슨 방향? 시계 반시계 방향이야. 요 위로 가는 거는 어떤 방향이야? 반시계야. 얘는 뭐라고 불러? 시계 방향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봐봐, 방향이 다른 거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 그럼 반시계를 뭐라고 했었어?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었고, 시계 방향을 뭐라고 했었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했었어.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회전한 양까지 담을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이 세타라는 각은 사실상 360도를 돌고 나서,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자, n 값이 뭘 의미할까? 어떤 수를 n이라고 할까? 정수야.
정수는 무슨 정수랑 무슨 정수가 있어?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가 있어. 정수가 플러스라는 거는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돌았다?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요 정수값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그 487번 문제 보면 그 정우야 RPM의 487번이야. 요 문제 봤을 때 자, 세타가 몇 사분면? 4사분면 각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그 대략적으로 동경이 이쯤에 위치해 있을 거야. 그럼 얘는 가능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여기 사이에 있어야지 세타가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는 이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을 어디로 잡아? full sentence로 얘기해 줄래? 뭐를 시초선으로 잡아? X축? 끝까지.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아. 알겠지? 그래서 X축 양의 방향은 이걸 의미하잖아.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주면 돼. 그러면 가능한 게 몇 도부터 시작해서 270도부터 시작을 해서 360도까지지. 그럼 세타라는 애는 그냥 단순히 270도부터 360도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좌우변에다가 뭐를 써줘야 돼? 360n 그리고 여기도 360n을 붙여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뭐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 그럼 3분의 1 세타는 120에 120n보다 작을 거고 그 다음에 뭐야? 90에 120n보다 작을 거야. 그러면 지금 요 120n이 문제지. 그럼 단순히 n에다가 0,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지 말고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어쨌든 120도만큼 더해지면 되잖아. 자, 90도부터 120도까지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 이쪽 영역이 되겠지. 90도부터 120도까지.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이 n이 1씩 커질 때마다 몇 도씩 가는 거야? 120도씩 가는 거야. 그럼 다음 건 어디로 갈까? 몇 도부터? 210부터 어디까지? 240까지 가겠지. 그러면 그건 어디 있어? 대충 요 사이에 있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120도가 커지면 어디서부터? 300? 30부터 어디까지? 360까지. 이쪽까지 가. 그럼 120도가 한 번 더 붙으면 사실상 360도가 플러스 된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그림이 그려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영역이 3개가 나오는 이유가 요 120 때문에 그래. 120에 몇 배를 해주면 120에 몇 배 해주면 3배 해주면 360도가 만들어져.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3개만 나와.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어. 알겠지? 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우리가 동경을 그릴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이렇게 선 그어주면 좀 그렇잖아. 이제부터는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려놓을게.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경, 자 위치관계야. 위치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일치할 때거든. 그러면 하나의 동경이 있고 하나의 동경이 하나 더 있다고 칠게. 알파하고 베타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될까? 요 동경하고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알파고 얘는 베타야. 이걸 단순히 같다라고 하면 될까? 아니야. 뭐가 추가돼야 될까? 360n이 추가가 돼야 돼. 그래서 둘 중 아무 데나 상관없이 일치할 때는 360n을 써주면 돼. 그러면 좌표평면에서 위치관계니까 당연히 대칭성 이런 것도 고려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 얘를 베타라고 잡을게. 얘는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그럼 봐봐. 요거를 이만큼을 알파, 이만큼을 베타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첫 번째이긴 한데 대칭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 부분이 서로 같다 이렇게 써주면 약간 더 편하지. 자, 시초선을 기준으로 벌어진 정도가 같아. 근데 뭐가 다른 거야? 방향이 다른 거야.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러면 방향이 다르고 부호가 다르고 그 크기는 같아. 보통 어떻게 줄까? 더해줘. 더해줬을 때 뭐가 나와? 0이 나와. 근데 그냥 0도라고 쓰면 돼, 안 돼? 그냥 0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360n을 반드시 붙여줘야 돼. 알겠지? 요게 뭐가 될 테니까? 무슨 각? 일반 각이 될 테니까. 알겠지? 우리는 그 지금까지 배운 게 지수 로그잖아. 지수 처음에 뭐 했어? 확장시켰지. 기억나? 지수 처음에 배울 때 원래 이 대수 배우기 전에는 지수가 다 자연수잖아. 지수 부분은 다 자연수만 들어가잖아. 근데 0이 될 때랑 마이너스가 될 때랑 그 다음에 유리수가 될 때, 무리수가 될 때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줬지. 얘도 확장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각도라고 하면 0도부터 360도까지만 보잖아. 근데 결국엔 삼각함수를 배울 거거든. 효원아, 눈이 감기니? 그래서 일반각 표현은 그 각을 확장시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X축 대칭했으니까 무슨 대칭해야 돼? X축 다음은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러면 Y축 대칭했을 때는 요만큼의 각도가 서로 같겠지. 혹은 이만큼의 각도가 서로 같다고 해도 되지.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 여기를 베타라고 잡을게. 자, 초록색으로 표시해. 베타가 이만큼이야. 근데 알파가 요거랑 요거랑 같대.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 180도가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두 개를 더했을 때 그냥 180이라고 쓰면 안 될 거고 180 더하기 360n 요거까지 붙여주면 돼. 그래서 지금 요게 사실 뭐 이런 데 다 정리가 돼 있거든. 이걸 외우기보다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위치 관계인지 너희가 일반화 해가지고 식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냥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 360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우는 게 사실 쓸모가 없어. 금방 까먹어 그렇게 외우면.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 상에 있는 걸 한번 볼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일직선상은 이렇게겠지.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 이만큼 빨간색, 그 다음에 이만큼 초록색이야. 그러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는 거야? 벌어진 정도가 뭐라는 거야? 180도라는 거야. 그러면 둘의 차이가 180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잡고 얘를 베타라고 잡아.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80에 360n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봐봐, 이거를 쓸 때 꼭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야 될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면 안 될까? 한 5초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돼, 안 돼? 돼. 왜냐면 요 360n 때문에 그래. 둘을 빼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180이 될 거야. 근데 어차피 360도가 계속 더해지면서 얘가 의미하는 각도랑 얘가 의미하는 각도랑 서로 같아져.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동경이랑 시초선이 이루는 각 있지. 그 벌어진 정도가 같은 것들은 360도를 더했을 때 숫자가 같으면 돼. 그게 오늘 1태 나온 문제들 아니야? 그냥 어떤 숫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10도라는 숫자가 있어. 10도하고 마이너스 350도 비교했을 때 서로 어떨까? 같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노트 있지? 그럼 노트에다가 요거 한 번만 해볼래? 두 동경은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해놔.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요거 한번 써볼래?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반화해서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작성해 보면 돼. 뭐라고?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내가 방금 그림 그려줬잖아. 그런 거 하듯이 일반화해서 공식을 만들어내면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두 동경이 이루는 게, 효연아 잠깐 봐봐. 두 동경이 방향 반대 일직선상에 있다. 그럼 두 개 뺐을 때 180 나온다고 했지. 그리고 거기에 360n을 더해주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만들어 보면 된다는 소리야. 지환이 맞았어. 선수는 여기 한번 볼까? 일단은 그림을 그려봐. y는 x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해서 y는 x라고 만들어놔. 그 다음에 두 개의 동경을 표시할게.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 거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을 거야.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딱 요 정도씩이거든. 요만큼이 알파, 이만큼이 베타겠지. 근데 봐봐.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도 같을 텐데 여기랑 여기도 같지 않을까? 맞지? 왜냐하면 y는 x라는 거는 45도짜리잖아, 직선이. 기억나? 왜 45도야? 뭐가 1이어서 45도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1이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지. 그럼 뭐가 1이어서 여기가 45도인 거야? 탄젠트 45도가 1이어서 그래. 우리 공통수학 2 할 때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서
그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했잖아. 그걸 이용해 준 거야. 그래서 이만큼이 45도야.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초록색 해놨는데 이 초록색 대신에 이걸 써줘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봐봐. 베타까지의 초록색, 알파까지의 초록색 더해주면 몇 도야? 90도가 나와. 왜냐하면 한 사분면에 이루는 각도는 90도니까. X축하고 Y축이 이루는 각도는 90도니까.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주면 90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일반각으로 써서 360n을 붙여주면 끝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냥 써놓고 문제 상황마다 그냥 확인해주면 되니까. 아, 그러면 그 뭐지? 490번 한번 풀어볼래? 이거 위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그걸 보지 마. 이거야? 혜원아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 풀 때 그 X축 대칭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외우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X축 대칭이니까 X축만 딱 그려놓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을 한번 그려봐. 동경이니까 그냥 선을 그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랑 여기 각도가 같을 거 아니야. 대칭이니까. 근데 각도는 같고 부호가 반대야. 더했을 때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래서 세타에다가 4세타를 더해주면 그 값이 뭐가 된다고? 360에 n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얘는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세타가 뭐라고 나와 있어? 180에서 360도 사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얘는 구해주면 요 365를 뭐로 나누면 돼? 360을 5로 나눠주면 몇이야? 72 곱하기 n이지. n은 무슨 수라고? 정수라고? 근데 세타가 뭐보다 크고 180보다 크고 360보다 작대. 그러면 72의 배수들 중에서 그 사이에 있는 각을 찾으면 되니까 처음에는 뭐가 나와? 216도. 그 다음은 288도가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n은 정수인데 요 값 자체가 180하고 360 사이잖아. 그래서 요건 72의 배수들 중에서 아까 방금 말한 180하고 360 사이에는 216도, 288도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답이. 알겠지? 이건 여기까지.
1라디안 어떻게 정의하는지 기억나니? 어떤 부채꼴로 정의를 해? 호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뭐로? 부채꼴의 중심각으로 정의를 해. 자, 요만큼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 호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몇 도야? 1라디안이야.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배우면 요 단위를 환산하는 거를 같이 배워줘야 돼. 근데 우리는 요 도라는 단위를 쓰잖아. 요거를 무슨 법이라고 불러? 이게 호도법이야? 아니, 도여가지고 호도법이야? 그건 아니라고. 60분법이라고 배워. 360등분 한다고 해서 60분법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1시간이 몇 분이야? 60분이야. 그래서 60분법이야. 알겠지? 호도법은 뭐냐면 호랑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가 호가 반지름이랑 같은 걸로 해서 라디안 만들잖아. 얘가 호도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도, 동그라미 찍는 거, 그건 60분법이라고 불러. 그럼 얘를 그 60분법으로 도 단위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자, 노트에다가 이거 그려놓고 1라디안이 몇 도인지 한번 찾아내봐. 지금 이거 그려놓고 그 부채꼴에서 호와 반지름의 관계, 호와 반지름과 저거 중심각의 관계를 통해서 1라디안이 몇 도인지 한번 찾아봐. 됐어? 됐어. 보세요. 1라디안을 A 도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 구하는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 파이 아래다가 뭐 분의 360도 분의 A 도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호의 길이? R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요 R이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A도는 뭐야? 파이분의 180도 아니야? 맞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파이가 몇이야? 3.14야. 그래서 요 180을 파이라는 숫자로 나누잖아. 그럼 50 몇 도가 돼? 한 56도 정도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1라디안이야. 1라디안인데 RAD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생략하고 써.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얘기가 없고 그냥 숫자만 띡 하고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법으로 쓰인 거야? 호도법으로 쓰인 거라고. 알겠지?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해서 보통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각도를 줬는데 너한테 3 했어. 그럼 뭐라는 거야? 3? 라디안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1라디안이 정의가 됐으니까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고 정의가 됐으니까 라디안에다가 요 숫자를 곱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그 숫자들은 보통 요 파이분의 1꼴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했어. 파이를 몇으로 생각을 하라고? 180도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움직여주면 돼.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각도가 몇 도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많이 쓰는 각도가 몇 도야? 30도. 또
45도, 60도, 그 다음에 180도, 뭐 90도 이런 것들 많이 쓰겠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가 60도를 찾고 싶어. 그럼 몇 분의 파이라고 써주면 돼? 3분의 파이라고 써주면 돼. 이런 거 괜찮니? 자, 그래서 예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그 다음 거는 그냥 빠르게 보고 갈게. 라디안을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니? 기억나니 혹시? 별 이유는 없고 계산이 편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것도 그 누가 땅 파서 이렇게 찾아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편의상 만들어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편해야 돼. 어떤 연산에서 편하냐면 미분이나 적분에서 편하거든. 나중에 배울 거. 근데 지금 당장 미분 적분 모르잖아. 정의조차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가 부채꼴 그렸지. 부채꼴의 공식에서 편해. 부채꼴 공식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 호의 길이 구하는 거랑 모의 길이? 아니 모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그러면 일단 봐봐. 이런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 중심각이 세타야. 근데 얘가 라디안이야. 요만큼의 각을, 요만큼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내볼게. 그러면 호의 길이 L을 어떻게 써줘? 기억나니? R세타라고 써줘. 요거 기억나? 요거 공식은 그냥 외워놓으면 돼.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혹시 기억나니? 2분의 1 R L 그거 말고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라고 한 거지. 요거 증명은 예전에 했거든? 근데 요거 증명보다 중요한 게 그냥 외워놓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2분의 1 R에다가 곱하기 R세타지. 이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제곱이니까. 효원아, 이만큼이 뭐라고? R세타가 뭐라고? R세타가 어떤 문자라고? 호 아니라고. L. 그래서 2분의 1 RL이라는 게 나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 그 497번 한번 볼까? 요거 497번이랑 498번 둘 다 할게. 그 여기 부채꼴 넓이 공식 있잖아, 효원아. 이거 이용해주면 돼.
497번 먼저 볼게. 좀 이따가 시간 더 줄 테니까 일단 보자. 봐봐. 둘레가 24라는 거는 둘레는 뭐랑 뭐로 만들어져?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 L. 그래서 2R 플러스 L이라고 써줘. 근데 넓이는 자, 두 가지 공식이 있어.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어. 효연아 여기 봐야지.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어. 근데 위에 건 세타 들어가 있지. 밑에 건 뭐가 들어가 있어? L만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2분의 1에 R에 L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나는 뭐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야?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 구하는 게 목표지. 그러면 요 식에서 누구를 죽여주는 게 나아? L을 죽여주는 게 나아.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식에서 L 은으로 정리해주면 되잖아. 24 마이너스 뭐야? 2R이지. 그래서 요 L 대신에 누굴 대입한다고? 24 마이너스 2R을 대입해준다고. 그래서 요 식이 2분의 1의 R에 24 마이너스 2의 R 이렇게 써주면 되니? 그러면 봐봐. 요 2분의 1을 괄호 안쪽으로 넣어주면 R에다가 12 마이너스 몇이야? 요거지. 이거 보자마자 2차 함수 생각나야 되고 2차 식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식이잖아. 2차 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선대칭이야. 그 선대칭에서 최대도 나오고 최소도 나와. 그래서 이거를 뭐 저기 뭐냐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고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그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2잖아.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생기는 거야? 6이 생겨. 그래서 답이 6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얘는 뭘 준 거야? 이차 함수에 무슨 절편 준 거야? X절편 준 거야. 효연아 알겠어? 이해됐어 효연아? 자 그래서 봐봐. 요거 노트에다가 그 번호 옆에다가 한번 써놔. 만약에 X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X-알파, X-베타 이렇게 나와 있어. 얘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져? 아니 어디에서 최대 최소를 가져? 축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갖지. 그럼 얘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야.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잡을 수 있지. 효원아 이게 뭐야? X는? 맞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뭐를 갖는 거야? 지환아 최대 최소. 얘는 최소야.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써줘야 돼. 알겠지? 2차식을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어디에서 최대가 될지 어디서 최소가 될지 요거는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중학생 시절이 곧 있으면 가잖아. 곧 있으면 공통수학 1 다시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98번도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나왔어? 잘했네. 아, 이거 답 나왔어. 답 나왔어. 어? 원을 어떻게 구하냐고? 반지름? 뭐? 말 똑바로 해. 아, 알겠어. 목이 왜? 아, 진짜 그런 거였어? 아, 난 또 오늘, 그러니까 난 그런 줄 알았지, 현아. 시험이 끝났잖아. 그래서 저기 학원 가기 싫은데 어머니를 이렇게 싸우다가 아니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아니 현아 가라고 오늘부터 선행 시작이라고 이렇게 싸우다가 약간 뾰루퉁해가지고 와가지고 말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 현아. 이거를 왜 씨. 이제 하는데 얘들아 봐봐. 자 봐봐. 어쨌든 뭐 구하는 게 목표야? 반지름 구해야 되겠지?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 지금 보면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12라고 나와 있잖아. 요만큼의 각도는 몇 도라고 나와 있어?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3분의 파이 하면 몇 도 생각나야 돼? 60도 생각나야 돼? 60도 하면 뭐 생각나야 돼? 특수각 생각나야 돼. 그냥 여기까지 사고가 쭉 이어져야 돼. 60도, 30도 특수각 그 삼각형 있지. 그 삼각형이라고 하면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고삼각형 생각나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부터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반지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쭉 그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접점이 있으니까 접점으로 이어줘야 돼. 여기 당연히 이어줘야 되고 여기는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로도 이어줘야 돼. 근데 여기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 지금 무슨 삼각형이 두 개가 보여?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보이지? 그 두 개가 무슨 합동일까? R, H, S 합동이야. 빗변 90도, 한 변 RH, S야. 그래서 여기가 같아져. 3분의 파이 절반 해주면 6분의 파이 30도.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R이라고 잡으면 여기도 R이 될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필요 없지. 이게 필요해. 몇 R? 2R이야. 그러면 전체 길이가 몇 R이야? 3R이야. 3R이 몇이랑 같다? 12랑 같아. 그래서 R이 몇인 거야? 4. 자, 그럼 끝났어. 봐봐. 지금 여기 전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지웠네. 2분의 1의 반지름은 R 12의 제곱. 그 다음에 그냥 3분의 파이 그대로 써주면 돼. 뭐 써줄 필요 없어. 3분의 파이. 여기에서 뭐를 빼주는 거야? 안쪽 원의 넓이 16 파이 빼주면 돼. 그래서 답이 뭐가 나와? 뭐 잘못됐니? 8파이 맞지? 알겠지? 요거 계산해주면 8파이 나오잖아. 여기 24고 그래서 자,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볼게. 이것도 자, 삼각 B에서 출발을 해. 삼각 B가 어느 도형에서 나오는 거야? 직각 삼각형이야. 그 직각 삼각형에서 하나의 각도를 잡고 빗변, 밑변, 높이 이렇게 잡잖아. 그 세 개의 변 사이의 비율 관계가 삼각 B지. 그러면 삼각함수는 어떤 도형이랑 관련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기억나? 삼각함수는 원으로 정의를 해. 어떤 원이냐면 자,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할게. 그리고 중심은 원점에 있어야 돼. 중심이 원점,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칠게. 그럼 원 하나만 그릴게. 잠깐만. 이렇게 써주면, 자, 여기가 원점이지. 그럼 원 위에 한 점을 여기로 잡을게. 그래서 이렇게 동경을 만들어줘. 그럼 그 동경 위에 점을 x, y라고 하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자, 지환아, 이만큼의 길이는 몇 차? x. 이만큼의 길은 y. 효연아, 이만큼의 길은 뭐야? 효연아, R. R이라고 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시초선하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둘게. 보통 우리는 이제 각도를 세타라고 많이 둘 거야. 여기 세타라고 둔 상태에서, 자, 코사인 세타를 먼저 하자.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빗변이 R, 그 다음에 X, 그리고 사인 세타는 R분의 누구? Y.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로, 자,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X를 둘 다 R로 한번 나눠볼게. 무슨 소리냐면 일부러 번분수를 만들 거야. R분의 X, 그 다음에 R분의 Y라고 써줄 수 있지. 그러면 얘가 뭐야? 코사인 세타? 얘는 뭐야? 사인 세타야.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야.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탄젠트 세타는 뭐랑 같아? 누구 분의?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일단은 요거는 그 노트에다가 한 번 더 정리해 줄래? 그 계백문 아니어도 돼. 계백문 아니라 그냥 민트 색깔 노트에다가 한 번 쓰면서 단위, 아니 원에서 정의한다고. 다 했어? 그럼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갈게. 자, 요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련된 식 하나 있고, 그 다음 식이 뭐가 나오냐면, 자, 요게 원이지. 요 원의 방정식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나와? r제곱이 나와. 기억나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x는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x는 뭐야? x는 r 코사인 세타야. x는 r 코사인 세타야. y는 r 사인 세타야. 자,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 한번 대입해 볼게. 요거는 예전에 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설명했었거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일반적인 원에서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해주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r 사인 세타 대입해주면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나오겠지. 이게 뭐가 된다고? r 제곱이 나와. 그러면 r제곱 다 어떻게 해주면 돼? 약분해주면 뭐가 돼? 1이 나와. 그래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주면 뭐가 나와? 1이 나와. 요거까지 외워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준다?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만 추가로 적어주세요. (33번) 이어서 볼게.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잡아놨어. 그럼 여기서 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반지름분의 x였지. 그냥 그대로 x가 되겠지.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였지. 1분의 y니까 그대로 y가 되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얘는 반지름 상관없이 그냥 x분의 y가 되지. 자, x값하고 y값은 항상 양수야? 항상 양수일까? 항상 양수인 건 아니지. 1사분면에서는 x랑 y가 양수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가 돼. 다시 몇 사분면에서는? 1사분면에서는 x도 양수, y도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가 모두 양수 값을 가져. 자, 2사분면으로 넘어가면 뭐가 음수야? 누가 음수일까요? 2사분면에서 어떤 좌표가 음수야? x좌표가 음수야? y좌표는 양수지. 그러면 x좌표 음수였으니까 코사인 음수지.
y 양수니까 사인은 양수지. 얘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지. 그래서 얘는 자 사인이 양수고 누가?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돼. 자 3, 4분면 한번 볼까? 3, 4분면은 x랑 y가 둘 다 음수인 좌표들만 모여있지. 전부 다 음수지. 그러면 코사인하고 사인은 둘 다 음수인데 탄젠트는 뭐야? 음분의 음이니까 양수지. 그래서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 아니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 다 음수가 된단 말이야. 나 뭐 하고 있는지 기억나? 얼싸안고 기억나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4, 4분면은 누가 양수야? 코사인이 양수야. 왜? 4, 4분면은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무슨 수? 음수야. 그래서 x좌표인 코사인이 양수가 돼. 정우야 안 헷갈리지? 헷갈리면 안 돼. 코사인이 x고 사인이 y고 탄젠트가 y분의 아니 x분의 y라는 걸 외워 놓은 상태에서 이거 한 번씩 네가 직접 한번 해봐. 알겠지? 너 안 들어가지고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사인하고 누구는 탄젠트는 무슨 수라고? 음수가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1, 4분면에선 누가? 전부 다 0으로 하면 올 그리고 여기서는 사인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 순서대로 올싸움고 그냥 외워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봐봐 멍 때리지 말고 봐봐.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묻는 문제가 나왔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놓고 얼싸안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판단해주면 돼. 얘네들은 뭘 써놓은 거야? 얼싸안고가 뭐야? 각 4분면에서 누구? 양수인 애들만 써놓은 거야. 알겠지? 올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양수가 되는 애들만 외워주면 돼. 뭔가 쉽지 않아? 반대로 외우면 안 돼. x, 탄코, 사인, 코사인? 이상하잖아. 그래서 양수가 되는 애들은 2, 3, 4분면, 2, 3, 4, 4분면에서는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얼쌍크로 그냥 외워놔. 양수가 되는 애들만.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계속 증명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 아까 거랑 달라. 아까 거 그 위치관계 있지? 요 위치관계는 외우라고 했어? 외우지 말라고 했어? 외우지 말라고 했어. 그거는 할 때마다 증명하면서 하는 게 편해. 왜냐하면 각도를 보는 그 다음에 반직선끼리의 위치관계 그 감각을 길러놔야 돼. 그래서 외우지 마. 걔네들은 볼 때마다 그냥 그림 그려. 근데 얘는 그냥 외워. 얼싸안고 그냥 외워. 알겠지? 이게 편해. 그리고 이거를 뭔가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너네한테 뭔가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저기 502번 한번 풀어볼래? 지금 RPM 502번이야.
저 구하라는 답 어디 있어? 답 썼어? 효원아, 여기 직선이 뭐야? 이거지? 맞아? 얘를 뭐라고 불러? 세 글자. 어? 이걸 뭐라고 불러? 직선의 땡땡땡. 기울기야. 재현아, 기울기는 뭐의 비율이야? 맞아,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의 비율이야.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여기 위에 점 P인데 P는 몇 사분면 위에? 4사분면 위에야. 그럼 여기에서 무슨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직각삼각형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요 점의 좌표까지 알 수가 있어. 그 좌표를 쓸 때 x좌표랑 y좌표의 비율은 몇 대면? x랑 y의 비율은 1대 루트 3이라고 써주면 되지. 근데 x좌표는 무슨 수고? 양수고 y좌표는 무슨 수야? 음수야.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얘를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x좌표 분의 y좌표가 루트 3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달려있지. 4, 4분면이니까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요거 이용해가지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 건데 필요한 게 뭐야?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지. 아까 원을 그린 이유 자체가 뭐냐면 반지름 얻으려고. 요 길이였잖아. 자,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면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그 길이가 몇인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1, 루트 3, 2.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아까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값을 그대로 쓸 건데 코사인의 값은 반지름 2분의 뭐야? 무슨 좌표야? 코사인은? x좌표야. 그래서 책에는 보통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코사인, 사인, 탄젠트로 알려주는 이유는 x, y 이 순서로 기억하라고. 코사인이 뭐라고? 코사인이 뭐라고? 코사인은 x야. 알겠지? 이게 외우기가 편해. 너네 다 저기 갈 거지? 이공계. 다음 시간에 이공계 갈 거 아니야. 거기서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코사인 사인으로 알아두라고.